우리 김석우 원장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왜 시급히 제정이 돼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많은 논리와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김석우 원장님의 발표 내용도 제가 분석하는 시각으로는 저는 이 북한인권법 파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박상봉 원장님 발표는 염던재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만 차용을 하면, 저는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도 이 독일 사회와 한국 사회의 이 지적인 격차, 그리고 국민의식 수준의 차이, 이런 거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북한인권법 파동이 한국 사회가 북한이나 통일 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혼란상, 무슨 이 각 진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관련된 갈등과 대립,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극도의 혼란상에 일종의 경종을 주고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당장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가 한두 달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문제에 관한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법안이 한두 달 먼저 수립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석우 원장께서 예를 들자면 이 프로파간다에 넘어가고 있는 이 혼란된 가치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망하면 남한도 같이 망한다라는 이런 허황된 논리, 또는 북한이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것이라는, 이것도 근거 없는 우려, 또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 남한이 외교적 고립이 된다고 하는 이 근거 없는 통미동남 이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 가치의 혼란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덧붙이자면, 우선 그래요. 북한인권법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제가 토론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인권 운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것을 저지하면서 내세우는 주요한 논리가 자유권 못지않게 생존권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유엔의 인권 헌장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개념만 따왔지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사례를 보면, 일단은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와 봉건 지배를 동시에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봉건 왕조로부터, 봉건 제국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민중혁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대개 이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배 또는 봉건지배에서 탈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자유권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식민지배에서 우리가 이 한국의 예만 봐도 1945년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권을 획득한 다음에 이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잘 사는 나라, 중산층이 형성되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유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례가 2차 세계 이후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단은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그러고 나서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통한 생존권의 확립, 이것이 세계사의 원칙인데, 그럼 북한을 놓고 보자면, 북한은 일제 식민지배에서는 해방됐지만 3대 김일성 왕조 독재가 계속됨으로 있어서 사실은 동족에 의한 동족의 식민지배를 2차적으로 겪게 됩니다.
식민 지배를 겪게 됐기 때문에 무슨 봉건 지배에서 탈피해서 혁명 근대화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럼 일단은 북한을 같은 동족, 김씨 왕조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서 일단은 북한을 독립시키고 북한의 인민들을 독립시키고,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인권운동을 북한의 독립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들어서는 북한의 정권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3단계를 거쳐서 한민족 통일 방안의 3단계를 거쳐서 독일식의 평화적 흡수 통일을 이루어서 7,500만 자유민주 국가가 됐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북한을 지원을 해서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1단계, 2단계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세계사의 원칙에도 맞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북한 인권 법안을 보면 자유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더욱더 가관이에요. 인도적 지원의 범위에 무슨 뭐 식량, 의료품 또는 뭐 영유아, 임산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 의료 장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5.24 제재 조치의 취지에 따라서 북한의 전략 물자로 우리가 다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런 거 다 인도적 지원하자고 하고, 예? 자유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하자고 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개념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통일부 내에 북한 인권 이 정보센터를 설립하자고 하고, 아니 인권정보센터가 독일의 예를 봐도 1961년에 만들어져서 이 베를린 장벽이 건립되기 시작한 해에 이 인권기록보존소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중앙기록인권보존소는 전부 다 인권침해 사회를 기록을 해서 통독 이후에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동독의 관리들을 임용하는 데에 차단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센터를 예를 들자면 새정치연합 이 새누리당은 법무부에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일리가 있습니다만 통일부에 만들어 놓으면 그 통일부가 예를 들자면 그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대화를 위한 기구인데, 그 북한이 통일부를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한 내에서도 통일부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편의적으로 통일부 내에 북한 인권정보센터를 만든다. 저는 새누리당이 만든 법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부 내에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권자문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통일부라는 일개 부처의 문제로 북한에서 보는 시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북한 인권을, 북한 인민들을 또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이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햇볕 정책이 완벽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북한에 대한 수술요법,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북 정책, 원칙적인 압박 정책을 현실적으로 취하는 데 유일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북한 인권 운동입니다.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이 사소한 운동이 아니라 북한 인권 운동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동을 그냥 통일부 내에 편의적인 하나의 부서 내에, 이것은 사실 그렇게 되면 통일부라는 부서의 존재 가치도 이상해지고 북한이 통일을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북한 인권운동이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상대하고 원칙적으로 대해서 결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앞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통일운동의 전초라는 개념을 확립을 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최소한 이 한국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총리실 내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인권위원회 같은 것을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정책의 연구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부설기관으로 둬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말이죠. 이렇게 해야 그리고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 체계적인 이 국가의 독립적인 기구로서 딱 설립을 해야 이 기구는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압박 정책의 최전선에 나서는 범정부적인 기구다. 국가적인 기구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인권운동을 전 세계와 손잡아서 벌이면서 동시에 채찍관 당근의 정책으로 통일부는 그 공간 속에서 기존에 하던 남북교류든가 남북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이고 균형에 맞는 것 아니냐. 지금처럼 뒤죽박죽으로 완전히 섞어놔 버리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새누리당의 법안도 말이죠. 15조인가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는 5.24 조치의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충돌하는 조항입니다. 여당이 만든 북한인권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24 조치가 뭡니까? 북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과 변화 또는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일종의 압박 정책 아닙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2보 3보 전진이라는 개념하에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세력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 5.24 조치인데 왜냐하면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버젓이 여당 법안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북한 인권 법안을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보다 더 정밀하게 해서 정면으로 다뤄야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가치 개념을 다 빼야 돼요. 일단은 이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개 남북교류에 관한 관계법 3개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고 쌀과 비료 지원도 할 수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남북교류협력 기금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갖춰진 3개의 법안으로 북한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는 다 된다. 북한인권법은 순수하게 북한의 자유권, 유엔 현장에 규정한 자유권과 아까 말씀드린 이 북한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이 남북한 통일운동이라는 전초 단계로 해서 가야 되는 원칙을 제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여야 공이 그냥 대충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타협을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 법은 실효성도 매우 문제가 되고 우선 통일 정책에 관한 혼란을 준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대표적인 이 혼란상의 케이스로 지적을 하면 여기 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유호일 원장님과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서구 원장님이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통일준비위원회. 저는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통일에 관한 가치관의 혼란을 아주 대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철저하게 연구자문기관으로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기구가 지난해 연말인 거야, 5월 초인가. 예? 통일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정종욱 부위원장하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거절하고 거부를 했죠. 연구기관이 대화를 제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 집행기관이 대화를 제의하는 거죠. 통일부가. 이게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하면 남북대화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부가 그렇게 하니까 통일준비위원회가 끌려가서 그동안에 통일부가 말이죠. 박지원 의원의 이 북한 방문도 막는 주요한 논리가 뭐였냐면 남북과의 대화나 교섭은 정부로 참고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버젓이 연구기관인 준정부 준민간의 반관 반밀의 연구기관을 대화의 정면으로 내세우는 실수. 두 번째는 최근에 정종욱 부위원장의 파동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가치관의 혼란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개념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이 잘못 국민들에게 가르쳐 놨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걸 고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치 무슨 흡수통일이 무력통일인 것처럼 잘못되는 것처럼 흡수통일의 반대말은 무력통일이 절대 아닙니다. 흡수통일의 반대말은 대등통일이에요. 동등통일. 흡수통일이나 대등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의 내용에 관한 문제고 무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독일처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냐는 통일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헌법 4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 4조가 딱 정확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 체제인 남한이 공산체제인 북한을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처럼 북의 면이 남의 면을 흡수한 것처럼 똑같이 거기에 벌써 흡수통일이 규정이 되어 있고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라. 베트남이나 남예멘처럼 전쟁으로 하지 말고 독일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라. 헌법 4조에 맞게 정종욱 통일 부위원장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걸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내가 표현이 잘못돼가지고 오해가 있어야 된다. 정면적으로 또다시 국민을 우민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북한 인권 파동을 계기로 인권법 파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통일, 북한 인권 이런 것에 관한 전면적인 가치관의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